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서버 모니터링을 고랭으로 만드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좀 일요일 오전이란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부터 찾아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고 아침에 듣기 좀 편한 쉬운 주제여서 편안하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 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왓탭 레스라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스로 제공하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개발자분들과 다르게 프로덕션 생산이 아닌 안정적인 서비스를 굴리기 위한 이제 개발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랭을 잘하시는 고퍼분들이 너무 많겠지만 제가 사실 다른 언어를 많이 하다가 한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좀 고랭에 엄청 관심이 생겨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기너 고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주제가 어떤 레벨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랭을 거의 처음 해보거나 아니면 완전 처음 해보시거나 비기너 분들도 네, 만약에 이 발표를 보고 관심이 있다면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설정을 했지만 이미 고랭을 굉장히 잘 다루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또 개발자분들이 모니터링에 직접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제 본인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서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품들 많이 쓰셔도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 한번 알아가는 시간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의 목차는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모니터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왜 고랭으로 만들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랭으로 모니터링 서비스,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라이브 데모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이루어진 데모가 짧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남는다면 QA 시간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컴퓨터 쪽 모니터링이 아니라도 무언가의 상태를 관찰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어떤 자원의 다양한 상태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먼저 IT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은 좀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서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DB 모니터링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쿠버네티스 모니터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도커에 관련된 모니터링, 브라우저 모니터링, URL 모니터링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가장 쉬운 서버 모니터링을 이 주제로 갖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서버 모니터링 하면은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아무래도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디스크 I/O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을 지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업체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나 뉴렐릭 데이터독처럼 이제 프로덕트로 이제 고객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제공하는 그런 모니터링 서비스들이 있고 또 오픈 소스로 이제 고객들이 무료로 본인들이 구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한데 이제 사실 어떤 프로덕트 제품들 아니면 또 오픈 소스를 쓰더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쓰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안 쓰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굳이 왜 만드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서 일단은 왜 이걸 만들게 되었는지, 왜 고랭으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 대부분의 알람을 이메일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과 운영을 같이 겸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도 알람을 받아야 될 때가 많은데 단순한 메일로는 전혀 잠이 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도 알람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 처음에 좀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카카오톡, 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람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기존에 있는 걸 쓰기보단 직접 모니터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고퍼콘에서 이 주제로 발표하게 되고 실제로 개발해 본 것은 굉장히 비기너 고퍼분들, 저 같은 비기너 고퍼분들도 서버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근사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뭐 저도 스스로도 좀 이제 아무래도 모니터링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모니터링 회사에 다니면서 모니터링의 원리는 알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해서 개인적인 좀 그 호승심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다양한 많은 언어가 있을 텐데 왜 고랭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유가 굉장히 많을 것도 같지만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좀 골랐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서버 모니터링 하면 뭐 리눅스 서버, 윈도우 서버, 맥 서버 뭐 다양한 서버들이 많은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언어들을 개발했을 때 뭐 맥은 맥에서만 빌드를 해야 되고 윈도우에 맞춰서 빌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랭은 이제 크로스 컴파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바이너리 파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만약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저희 나라에서 메인 언어로 사용하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JVM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랭 같은 경우 바이너리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경량화된 그런 서버 모니터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모니터링 방식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인데 모니터링을 좀 더 구체화하면 할수록 이제 파일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속도를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데 그때 필수적인 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인데 이 비동기 프로그램이 다른 언어들보다 좀 쉽게 그리고 제가 짠 비동기 프로그램을 남들이 이해시킬 때도 좀 쉽다고 생각해서 고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고랭으로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구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저는 기본 아키텍처를 리눅스 서버로 가정을 하고 개발과 배포를 진행했고요. 리눅스 서버에 제가 만든 이제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두면 이제 주기적으로 돌면서 이제 그 서버들의 자원을 체크하고 근데 이제 체크한 값들을 인플럭스DB라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대시보드까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미 이전에 설정해둔 설정에 따라서 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이 제가 원하는 수치보다 좀 넘었다라고 할 시에 슬랙으로 알람이 오도록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가져오냐에 대한 구조인데요. 먼저 이 가장 처음에 메인이라는 곳에서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CPU 모니터링과 메모리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고루틴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CPU 모니터링과 메모리 모니터링은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사용자의 종료를 하기 전까지 그 도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PU 모니터링은 get CPU stat이라는 이제 고루틴을 생성하게 되는데 해당 고루틴에서는 이제 CPU 사용량 그리고 부하량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DB에 DB에 넣고 또 혹시 이게 임계치를 도달하지 않았나를 체크를 하고 잠시 이제 10초 동안 쉬게 되고 또 10초 뒤에 다시 이 값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저는 10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로 설정했고 메모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플로우 아까 보여준 거를 코드로 조금 보여드리는 과정인데요. 먼저 맨 처음에 이제 고루틴 두 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저게 웨이트를 하면 끝나는 구조인데 저 두 개의 고루틴이 이제 무한 반복되는 이제 함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 웨이트가 만족이 돼서 무한 반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글자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CPU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셀렉트에서 받아서 넣었을 때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제 포문으로 셀렉트를 받아서 데이터를 받는 과정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데이터를 받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메모리 데이터를 받는 과정인데 아까 CPU에 비해서 조금 단소화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왜 CPU랑 메모리에 비해서 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사용량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 했을 때 이제 서버 모니터링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서버 모니터링 대부분의 뭐 탐명 영어라든지 뭐 어떤 모니터링 툴이라든지 PROC 디렉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PROC 디렉토리는 커널에서 이제 가상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세스들의 정보들에 대해서 적어놓는 공간인데요. 이제 PROC 스탯 이제 파일을 보시면 CPU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 시스템이 가동 후부터 이제 유저 모드에서 얼마나 썼는지, 뭐 시스템 모드에서 얼마나 썼는지, 아이들 상태가 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 부트한 뒤로부터 몇 초가 걸렸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ROC 로드 에버리지 파일이 있는데요. 각각 1분, 5분, 15분 동안의 부하량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이 두 개를 가져오면 이제 완벽하게 CPU를 모니터링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PROC 스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된 초이기 때문에 어느 이전과의 차이를 통해서 차이를 뺄셈을 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고 유의미한 모니터링 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CPU를 가져오는 걸 살짝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get CPU stack이라는 아까 이제 저희 포문에 맨 처음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두 개의 비동기 고루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PROC 스탯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시스템 시간, 유저 시간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PROC 스탯이라는 파일에서 읽어오는 이제 함수와 이제 로드 에버리지 부하량을 감지하는 함수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고루틴을 돌려서 데이터를 받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야지만 이제 셀렉트를 만족해서 이제 데이터를 DB에 넣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제 포문으로 이제 그 PROC 디렉토리 PROC 스탯 디렉 파일과 PROC 로드 에버리지 파일에서 가져와서 저기 보시면 이제 if true로 해서 만약에 PROC 스탯 데이터를 먼저 읽었을 때 아직 PROC 그 에버리지 파일을 안 읽었다면 아직은 리턴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포문을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 PROC 에버리지 파일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만약에 두 가지 데이터가 다 동시에 들어와야지만 성공을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코드상에서는 이제 에러 부분에 대한 또 체크가 돼 있어서 일정 시간 이상 한쪽의 파일에 데이터 들어오지 않는다면 에러를 출력하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만 계산해서 DB에 넣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 PROC 스탯 혹시 PROC 에버리지 로드 에버리지를 가져오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고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OS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PROC 스탯 파일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하면 아까 순서대로 CPU의 이름, 유저, 시스템, 아이들 이 순서대로 파싱만 하게 되면 사실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파싱하는 부분이고 사실 막 이렇게 보면 되게 뭐가 많아 보이시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어서 내가 이 파일에 대한 이 값들이 어떤 값인지만 알게 되면은 간단하게 CPU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드 에버리지 부분인데 로드 에버리지는 아까보다 값이 굉장히 적어서 1분, 5분, 15분 만에 그 로드 부하량만 이제 긁어오면 되는 거라서 이제 한 PPT 장에 넣어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읽고 여기서 이제 파싱을 해주면 이제 각각 부하량을 알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메모리는 사실 좀 더 간단합니다. PROC 메모리 인포라는 똑같은 이제 파일에서 읽어오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는 숫자만 나열돼 있던 것들이 메모리 인포는 친절하게 이제 뭐 메모리 토탈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모니터링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 데이터가 이거구나라는 걸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뭐 검색이나 뭐 학습이 좀 필요하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친절하게 써져 있고, 또 아까 메모리가 CPU 같은 경우에는 PROC 스태식과 PROC 로드 에버리지라는 두 개의 파일을 읽어서 두 개를 비동기로 처리해주는 살짝의 한 단계 더 과정이 있었다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읽는 과정은 아까와 동일한데요. 이제 메모리 인포 파일을 고랭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인 OS 오픈으로 열어서 그 데이터에 맞게 파싱을 하면 되는데요. 뭐 사실 메모리 파싱에 대해서는 막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실제로 PROC 아까 데이터를 보면 알다시피 앞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서 그대로 사실 파싱을 하면 되고, 사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겠다, 나는 이름에 대한 규칙 같은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맞춰서 하면은 사실 이런 과정도 필요 없이 한 줄로도 끝낼 수 있는 게 메모리 모니터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저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별로 동일한 대상에서 데이터가 변하는 걸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 하는데, 모니터링 데이터들이 딱 그런 예입니다. 제가 모니터링 시작했을 때 0초일 때 만약 메모리 사용량이 54%이고 10초일 때 56%이면 이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시간별로 데이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TSDB,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 대부분 이제 RDBS 뭐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이런 모니터링이나 뭐 주식 같은 굉장히 변동이 심한 데이터, 시간별로 변동이 심한 데이터에는 이제 RDBS는 조금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TSDB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TSDB 중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인플럭스DB를 사용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고퍼콘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DB도 고랭으로 만들어진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뭐 이게 적은 환경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디벨롭 시켜서 실제 환경이나 실제 운영 환경에 쓴다 했을 때 이제 모니터링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노드를 확장시키고 서버를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DB를 좀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산 저장과 수평 확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고려를 했고요. 무엇보다 뭐 돈을 주고 데이터베이스와 뭐 대시보드까지 만들어주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오픈 소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인플럭스DB의 장점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단한 UI를 통해서 뭔가 그럴듯한 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인플럭스DB UI라고 하는데, 이 UI 상에서 보시면 이제 뭐 CPU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프리 메모리, 메모리 남은 공간,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양,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CPU 사용량 등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제 거를 디벨롭 시켜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셨을 때 인플럭스DB UI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뭐 많은 대시보드 그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DB를 설치했을 때 대시보드가 딸려오는 것도 강점이라 생각해서 인플럭스DB 설치 하나로 UI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전화도 해보고 싶었고 뭐 많은 걸 다 알고 싶었는데, 이제 개발상의 시간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슬랙 알람만 이제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config.json이라는 이제 메인 저희가 돌리는 이제 프로그램과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에 이제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면 이제 이게 임계치를 실제 모니터링 환경에서 넘게 되었을 때 슬랙으로 이제 임계치가 이렇게 되는데 현재 상황이 이래서 알람이 왔다
라는 게 돼 있어서 뭐 사실 슬랙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개발 일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람을 받고 싶다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있는 게 다양한 제품들이 대부분 슬랙을 제공하고 있지만 뭐 해당 코드를 수정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붙이기만 하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개발을 하셨을 때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본인이 가장 알람을 받았을 때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만약에 슬랙은 업무용으로 너무 많이 쓰니까 나는 뭐 텔레그램으로 알람을 받고 싶다 혹은 나는 새벽에 알람을 받아야 전화로 받고 싶다 하는 등의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서 저는 개발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알람을 좀 추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를 조금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이제 라이브 데모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또 환경상도 있고 제가 사실 라이브 데모라면 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좀 영상으로 좀 대체가 돼 있어서 좀 짧은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제 데모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 건데요. 먼저 이제 CPU에 스트레스를 줘서 알람이 제대로 울리는지 메모리에 스트레스를 줘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알람이 증가할지에 대해서 보는데 간단한 이제 CPU 스트레스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듀레이션 이제 여기서 60초의 시간 동안 사인 함수를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CPU를 많이 쓰겠다 이런 의도여서 이 함수를 작동시키면 이제 메모리는 늘어나지 않고 이제 CPU가 굉장히 늘어나는 왜냐면 이제 또 사인 함수를 이제 이 수만큼 쭉 0부터 쭉 늘면서 사인 함수를 계산하면 굉장히 CPU의 부하가 크거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스 프로그램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 메모리 스트레스 프로그램인데 메모리 100메가의 이제 슬라이스를 계속 할당하고 해제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랭의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돌지 않게 돼서 왜냐하면 이제 명시적으로는 할당이 해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이 메모리 공간이 해제되면서 굉장히 많은 메모리 부하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 저는 CPU만 이제 사용하면 CPU를 좀 안정시키면서 메모리만 늘리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좀 여기에 타임슬립 같은 걸 넣어서 시간첨을 들이면서 메모리 할당만 천천히 해주면 되는데 이제 데모 영상을 아무래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대로 돌리면 이제 CPU도 갑자기 확 쳐서 메모리는 이제 좀 덜 차는 물론 메모리 증가를 하지만 CPU도 차서 이제 이 데모 영상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CPU와 메모리 알람이 같이 오게 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서버의 구성인데 컴피그 파일과 스트레스 파일 2개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서버 모니터링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오른쪽 위에는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와템레스라는 회사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화면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이제 인플럭시비로 아까 만든 이제 UI 화면인데 조금 실제 당연히 모니터링도 좀 조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똑같이 메모리 CPU가 보이는 것과 있고 CPU 메모리 사용은 45% 동일하게 측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실제 모니터링 서비스들과 같은 값을 볼 수 있다라는 걸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알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알람 조건을 설정할 건데 메모리 사용량이 한 45% 정도 계속 유지되는 서버여서 52%로 잡아놨고요. CPU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서버여서 뭐 탑이든 뭐 저기 모니터링 서비스 보든 이제 데이터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일단 70으로 잡아놓고 이제 CPU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뒤에서는 사인 함수가 엄청 돌게 되면서 이제 알람이 실제로 이렇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이 차왔네요. 리미트를 70으로 줬는데 그래서 이제 알람이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네, 이제 계속 이제 CPU 100이면 서버가 너무 느려서 제가 접속이 힘들까봐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 스트레스를 한번 줘서 메모리가 아까 45%에서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증가하는지 네, 실제 저희 와템 화면에서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점 CPU가 그래서 이제 메모리 스트레스 파일을 이제 비동기로
실행을 해서요. 제가 엔터가 좀 느렸네요 이때.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행했을 때 지금 이제 바로 알람이 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한 45%에서 52%로 적은 임계치를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리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됐고, 실제로 아까 보신 이제 프리 메모리랑 메모리 사용 부분이 굉장히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모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QA를 받기 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만든 서버 모니터링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많은 부분들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뭐 디스크, I/O도 당연히 빠져 있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각 프로세스별로 이제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프로세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자원량을 얼마나 먹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서버의 상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부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멀쩡히 있는 서버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장애가 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아이디별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시간 관계상 넣진 않았지만 굉장히 간단한 게, 아까 저희 PROC 스탯이라는 폴더에서 CPU를 보고 PROC 메모리 인포에서 이제 전체 메모리를 확인했는데요. 이제 PROC 디렉토리에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별로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서 해당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셔서 파싱도 동일하게 하시면 프로세스별로 이제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프로세스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서버여도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읽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고랭의 이제 비동기 루틴이 고루틴이 굉장히 장점을 발휘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